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연예계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깊었던 선택으로 남은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혼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파장을 만든 그날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이 공간은 겉으로 보면 여느 톱스타의 결혼식 장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묘한 감각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포토월은 없었고 하객 명단을 과시하는 안내도 없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난무하는 장면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이 결혼식은 의도적으로 말수가 적은 상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뜬 웅성거림도 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 자리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이 주례석에 오르는 순간 그 차분함은 완전한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결혼식에서 기대되는 덕담이나 축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삶,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짧고 단정한 말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그 말들은 이날 결혼식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우빈과 신민아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자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표정에는 설명 없이도 읽히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 연애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이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은 항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김우빈이 병을 진단받고 모든 활동을 멈춰야 했던 시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외부에 증명해야 할 이유조차 사라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민아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어떤 인터뷰에서도 관계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곁을 지키는 선택을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바로 그 시간들에 대한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소란스럽게 선언하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광수의 진행 역시 최소한의 멘트로 절제돼 있었습니다. 하객들 또한 박수를 아끼며 조용히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요소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음, 그리고 선택에 대한 집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식이 중반을 넘기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예정된 멘트가 잠시 멈추고 사회자가 말을 고르는 짧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다음 장면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적 속에서 이 결혼식이 왜 이렇게까지 조용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이후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하나의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계속 진행해도 될지 말씀해주세요. 예식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결혼식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스스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혼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연애라는 단어로 묻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침묵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공개 연애 이후 두 사람은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방식을 택했습니다. 관계를 숨기지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서로를 언급하는 일도 극히 드물었고 공식 석상에서의 동반 등장 역시 필요 이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일관된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을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설명을 요구받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은 2017년이었습니다. 김우빈이 치료를 위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을 때 대중은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회복 시기, 관계의 변화, 미래에 대한 가설들이 기사와 온라인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신민아는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의 상태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관계의 지속 여부를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선택한 유일한 행동은 곁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침묵은 종종 오해를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설명보다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외부의 평가와 무관한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개된 연애가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동행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식장에 흐르던 차분한 공기는 바로 이 과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출이 배제된 이유, 감정의 과장이 사라진 이유는 두 사람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새 출발의 선언이라기보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하객들 역시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수보다 침묵이 더 어울렸고 축하보다 공감이 먼저였던 이유였습니다. 김우빈과 신민아는 이 결혼식을 통해 자신들의 시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식의 흐름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단순히 함께 견뎌온 이야기를 넘어 그 시간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원하시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이 길어지던 순간 사회자의 흐름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정된 멘트가 이어지지 않자 연회장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우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연설문도 미리 예고된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조명은 그 손끝을 향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과장된 세팅도 브랜드를 드러내는 장식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반지를 처음 본 사람들조차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이를 확인한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반지가 맞춤 제작으로 준비되었고 수개월에 걸쳐 완성된 물건이라는 이야기가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나 희소성보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반지 안쪽에 새겨진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선택점이 문구가 조용히 전달되자 연회장 안의 공기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신민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가족석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을 꼭 쥔 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연출된 감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에 가까웠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결혼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요약하는 방식이자 앞으로의 태도를 선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 대신 선택이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유지되어야 하는 맹세가 아니라 매 순간 다시 내려야 하는 결정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견디는 시간은 이미 지나왔고 이제는 함께 선택하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장면 이후 예식은 눈에 띄게 다른 결을 띠게 됩니다. 박수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하객들의 표정은 더욱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단순한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메시지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더 넓은 방향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음 순서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 공개됩니다. 다음 부분을 계속 이어갈까요? 원하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반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식의 흐름은 다시 법륜 스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축하의 말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던 순간 공개된 내용은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것은 축하의 규모나 하객 명단이 아니라 축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결혼식에서 전달된 축하금은 형식적으로는 최소화된 방식으로 관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액의 규모는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지인들의 축하금은 수천만 원대였고 가까운 관계에서는 억 단위의 금액도 조용히 전달됐다는 증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곧 의미를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축하금의 상당 부분이 결혼식 직후 개인 소유가 아닌 공익 목적의 계좌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조심스럽게 공유됐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전에 축하를 받되 그것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해 두고 있었습니다. 축하를 개인의 축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현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축하를 돌려보내는 방식이 이렇게 무거운 감정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의 결혼식에서는 축하금이 기쁨의 연장선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 기쁨이 곧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축하를 받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연 회장 안에는 박수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반응은 거부가 아니라 생각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이 결혼식이 관객에게 요구한 것은 축하의 표현이 아니라 선택의 의미를 곱씹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우빈과 신민아는 이 순간에도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말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식은 다시 한번 예상 밖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축하금에 대한 원칙이 공개된 직후 법륜 스님이 준비된 봉투 하나를 꺼내들며 다음 선택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 결혼식을 개인의 서사에서 사회적 맥락으로 완전히 이동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원하시면 다음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꺼내든 봉투는 예상과 달리 가볍고 얇아 보였습니다. 현금도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축하의 형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장기 치료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회복센터 설립을 목표로 한 공동기부 약정이었습니다. 약정 규모는 총 30억 원. 이 금액은 단순한 일회성 기탁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로 설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선택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약정은 예식 수개월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결혼식이라는 시점은 공개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서 공개된 것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방향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축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무대가 된 셈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감탄이나 환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결혼식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대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묻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되도록 남겨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김우빈의 투병 시기로 되돌아갑니다. 긴 치료 과정 동안 그는 단순히 회복을 기다리는 환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일상 사이에서 체감한 것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보호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신민아 역시 그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며 치료 이후의 삶이 얼마나 길고 복합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바로 그 체험에서 출발한 선택이었습니다. 암 환자와 장기 치료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동시에 고려한 회복 공간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필요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오여주기식 시설이 아니라 장기 체류와 심리적 회복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결혼식의 연장선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 자체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개인적 사건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이보다 더 직접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이 결혼식은 더 이상 연예인의 사적인 행사로만 남지 않게 됩니다. 조용히 진행된 예식과 달리 그 의미는 점점 외부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고 그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선택이 결혼식 이후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요? 계속 진행해도 될지 말씀해주세요. 결혼식이 끝난 뒤 가장 먼저 감지된 변화는 속도였습니다. 통상적인 톱스타의 결혼식이라면 예식이 끝나자마자 사진과 영상, 해석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고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역시 외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키워드는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집요하게 이 결혼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결혼식은 다루기 쉽지 않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이 없었고 소비할 수 있는 이미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아있는 것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과 그 기억에서 흘러나온 단편적인 증언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새벽,
업계 내부에서는 하나의 수치가 공유됐습니다. 결혼식 당일 밤부터 24시간 동안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혼 관련 검색량이 평소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기 이 현상은 때문에 나타난 결혼식이 현상이었습니다.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법륜 스님이었는지, 왜 반지는 그 순간 공개됐는지, 왜 축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방식이 선택됐는지, 이 질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특히 30억 원 규모의 기부 약정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구조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는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이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혼은 연예인의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납니다. 최근 몇 년간 결혼은 이미지 관리의 연장선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개 여부, 협찬, 메시지까지 계산된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은 그 공식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났습니다. 노출을 줄였고 메시지는 숨겼으며 결과는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노출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노출의 논리 자체를 거부한 선택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반응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참석자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결혼식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보통 결혼식은 끝나면 끝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환호 대신 늦게 찾아오는 여운이 이 결혼식의 특징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김우빈과 신민아는 별도의 소감이나 인터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정의 속도가 조정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논의 단계에서 신중해졌습니다. 이는 활동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빠르게 소비되는 선택보다 오래 남는 선택을 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말하지 않음이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결혼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화려함이나 규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지, 무엇을 남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도 영상도 남지 않았지만 선택은 분명히 남았습니다. 결혼식은 하루로 끝났지만 그날의 결정은 이후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빈과 신민아의 결혼은 끝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결혼식이 남긴 선택과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